하나는 첫 번째는 이재명의 변호사가 판사를 협박했다. 개딸을 감당할 수 있어 판사 당신들이 사실상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 전에 이재명의 1심 앞두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이현주를 비롯해서 김병주 이런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판사들을 협박을 했죠. 정치권에서 입법부에서 사법부 판사들을 협박을 했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유죄를 내리면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리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판사 탄핵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오고 법 왜곡죄, 그러니까 판사들을 오히려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지금은 이제 법 왜곡죄에서 판사 눈치 보느라고 살짝 빼놨지만은 그렇게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보호하느라고 이재명을 구하느라고 민주당에서 판사들을 협박하는 건 여럿 있었죠. 자, 그런데 이재명의 변호사가 판사를 협박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자, 오늘 이재명 변호사 이야기를 제가 두 분 다 할 겁니다. 이재명의 충성맹세하는 변호사들, 판사에는 판사에게 협박하는 변호사들, 재보선 공천 받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재명에게 잘 보여서 일단 판사들에게 협박한 이야기입니다. 핫토픽 1. 이재명의 변호사가 판사 협박. 개딸들을 당신들이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어제 그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판이 두 개 있었죠. 하나는 이재명의 재판, 하나는 이 서초동에서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있었고, 그 재판에는 이재명이 직접 나갔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나갔는데 같은 시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재명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그런데 그것은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이 피고인은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들이 갔죠.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어제 그 재판에 쭉 갔는데 거기서 이 판사에 대한 협박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이 대장동 재판 출석을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간 그 시간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 이제 변호인들이 갔는데 그 전에 변호인들이 그 신청을 하나 있었죠. 뭐냐면은 이재명에 대한 그 재판을 변경해달라. 그러니까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저번에는 대법원에 아예 그 수원지법에 신진호 부장판사가 무서우니까 이 신진호 부장판사를 피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수원지방법원에 그 반부패 재판부가 둘이 있는데 지금 신진호 부장판사의 형사 11부에 배당이 되어 있죠. 그거 말고 옆으로 좀 옮겨달라. 한마디로 신진호 판사에게 재판받기 싫다인데 무섭다 이 이야기인데 명분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명분은 뭐라고 되냐 하면은 공범에 대해서 유죄를 내린 그 재판부, 그러니까 신진호 이화영에 대해서 9년 6개월 유죄를 내린 재판부가 다시 이것을 공범인 이재명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검찰도 그렇고 신진호 부장판사도 불허했죠. 그런 전례가 없을 뿐더러 사실상 이화영 재판을 1년 8개월 동안 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재판부가 계속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억지를 썼던 그 이재명 쪽이 기각이 됐는데 변호인들이 이 수원지법에 가가지고 다시 이재명 그 변호인들이 출석을 해서 재판부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또 했습니다. 신진호 부장판사에게. 그렇게 하면서 이 판사들에 대한 협박이 이루어집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검찰은 어제 그
대북 송금 사건 이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바꿔달라고 하는 것을 재판 지연 의도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게 그 재판 기록이 A4 용지로 4만 쪽이나 되니까 만약에 재판부를 바꾸면은 새로운 재판부가 그걸 다 봐야 되죠. 다 봐야 되면 사건이 굉장히 재판이 늘어집니다. 이게 재판 지연 의도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재판부 역시 변호인 쪽 주장은 실무상, 법률상 근거가 없고 재판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자, 거부를 하니까 이재명 변호사들이 쭉 들고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법원에서 변호사들이 법조인들이죠. 변호사들이 이게 과연 할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극단으로 지금 갈라져 있고 자, 이재명 변호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열혈 지지와 반대파가 나뉘어 있어서 음모가 난무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하면서 변호사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기는 싹 빠져나가고 단서를 달고 혹시 법원과 검사가 공모해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는 음모론이 생기는 즉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모양새가 나올까 우려된다. 이재명 죽이기 음모론이 이 법원과 검사가 공모해서 당신들 이제 그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판사와 검사가 공모를 해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는 음모론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걱정된다. 이게 협박이죠. 음모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재판부 신상을 공격하는 극단 지지자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자, 그러니 말로 할 때 재판부 바꿔줘. 신진호 부장판사 당신 말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제가 잠시 후에 오늘 핫토픽 2번에서 그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그 유동규의 겁먹은 이재명 이야기도 할 텐데 그때도 이제 변호사들이 나서가지고 대리전을 막 펼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변호사들 이렇게 일종의 판사들까지 지금 협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 변호사들이 상당히 지금 이재명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자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충성맹세가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비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죠. 변호사비 대납 논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국회에 22대 총선 때 대장동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속속 공천을 받았고 그중에서 5명이 진짜 배지를 달았습니다. 다른 뭐 경력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법원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경력, 판사로서의 경력 뭐 이 정도만 있는 변호사들인데 변호사들이 그리고 편한 지역에 광주 같은데 이런 데 속속 금배지를 받았죠. 그래서 변호사비 대신 돈으로 주는 대신 금배지를 대신 나눠줬다. 이런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비명 행사 그래서 비명계를 뽑아낸 그 자리에 이 변호사들을 속속 배치해서 금배지를 5명이 달았는데 자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이재명의 변호사단에 이렇게 참여를 하라는 변호사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또 총선은 없지만은 내년 지방선거 있죠. 2016년입니다. 2016년 지방선거 있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보궐선거 있습니다. 국회 재보궐선거. 지금 그 이 공소시효가 이제 내일 끝나는데 한 20명 정도가 이제 기소가 되고 또 그러면 거기서 재선거가 치러질 곳들이 많이 나오죠. 또 중간에 뭐 국회의원들 지금 돈봉투 받은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줄줄이 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배지가 떨어지면서 당장 조국 같은 경우 뭐 그 비례대표지만은 그런 자리에 재보선 자리가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공천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거 한번 봤으니까는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손쉽게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걸 다 봤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변호사들이 지금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패부를 지르는 말을 하는데, 그걸 잠시 후에 좀 따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국회에 입성을 한 금배지 5명인데 수임료 대신 이 배지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이 한 5명 됩니다. 그리고 특히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이재명의 수호대 역할을 지금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몸담았던 검찰에 대해서 검찰을 해체하라, 이런 이야기를 외치고 이 후배 검사들을 탄핵하는데 앞장서는 이 사람들이 있죠. 자, 국회 어쨌든 거의 배지를 거저 줍다시피 하면서 국회에 들어왔으니까 변호사비를 안 받았어도 또 이재명에게 또 충성을 해야지, 나중에라도 이재명이 살아남으면은 또 국회의원 또 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충성스러운 변론을 해서 그 돈을 받는 대신, 변호사 수임료를 받는 대신 국회의원 배지를 받은 사람들은 배지를 또 달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충성하고 있고, 그 밖에서 이재명 변론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나도 한번 배지 달아보겠다고 이재명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5명이 누구냐? 이름이 상당히 낯익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몸 던져서 방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양부남, 강주 서구을 국회의원, 고검장 출신, 민주당 법률위원장,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박균택, 강주 광산갑,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대장동 사건, 유정 교사 의혹 사건 등 이재명 형사 사건을 변호했다. 그리고 이 박균택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지낸 고검장 출신인데, 양부남, 박균택 둘 다 고검장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검찰청 폐지해야 된다. 근데 후배 검사들은 사건 조작이나 하는 검사들이야. 탄핵해야 된다.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경기 부천을 김기표, 이 사람은 김용, 이재명의 접근, 불법 경선자금 수수 사건 구속됐는데 그 변호를 한 그걸로 배지 달았고, 그 다음에 정진상, 이재명 오른팔 정진상의 변호를 맡은 이건태, 김동아도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이건태 경기 부천병, 김동아 서울 소대문갑. 김동아는 그때 법원의 판결에 민주적 통제를 가해야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던 사람이고, 이건태는 본인이 검사 출신이면서 완전히 이재명 수호를 위한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관여를 했는데, 좋은 곳에서 공천받아서 당선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이원적으로 대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좌파 성향 변호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부럽겠죠. 그래서 그 캠프에 속속 참여를 해서 충성 경쟁을 벌이는데, 자, 서종영의 법대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재명이 4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가장 중형이 예상이 되니까, 특가법상 뇌물죄죠. 중형이 예상이 되니까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모두 10명입니다. 10명. 10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 3명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공판 준비 기일에 나가서 판사를 협박을 하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끄집어냈죠. 그게 누구냐 하면은 법률사무소 휴먼 김종보 변호사,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 법무법인 S 이장영 변호사, 이 3명입니다. 이 3명이 지금 10명 중에서 직접 법정에 나가서 공판 준비 기일부터 판사들을 협박을 했는데, 자, 김종보 변호사는 민변 소속, 좌파 변호사죠. 민변 소속이고,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에 그때도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었을 때
그때 무죄를 주장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한 변호사들이 있는데 176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중에 한 명. 이거 결국 나중에 건소원의 재판 거래 의혹에 따라서 무죄로 파기환송이 됐죠. 그 무죄 탄원서를 제출한 변호사 중 한 명. 이찬진 변호사도 그때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고 민변 부회장 출신.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도 변호인단에 또 참여를 했다. 이장형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자, 이 세 명. 나머지 또 대기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호화 군단입니다. 이성엽, 김종건, 이태형, 김희수, 전석진, 김준희 이런 변호사들이 쭉 포함이 됐는데 이 변호사들이 이 변호사들 중에서는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휘말렸던 변호사들도 있죠. 이 사람들이 무려 10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정관예우를 받을 만한 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 부장판사 출신이 있죠. 이정용 변호사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을 거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데 이런 변호사들은 그때 이종건 정관예우 이야기 나왔을 때 한 사람에 한 5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5천만 원이 줘야 되면은 10명이면은 5억 원이 또 대북송금 이걸로만 나가는데 지금 이재명 재산 변동이 없죠. 그렇게 크게.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지금 나중에 국회의원 배지를 이 사람들도 받기 위해서 와서 이제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충성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가서 판사 협박도 하고, 이런 이재명의 충성을 맹세하고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재명 변호사의 판사 협박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크게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그냥 어제 재판 중에 나온 이야기라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권에서 판사를 협박하는 거하고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를 협박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